엄마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정말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난하고 더러운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한국은 영국보다 못 살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시아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할 때 정말 다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로 마르지 않는 부를 축적한 나라도 있고 내전 때문에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해진 나라도 있죠. 그렇다 보니 아시아의 어디를 여행했느냐에 따라 아시아를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대륙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일부러 못 사는 아시아를 방문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녀가 아시아 중 한국 여행을 선택하게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제 고향은 영국이죠. 이번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여행이 되었답니다. 저는 제 딸 에이미에게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아시아의 한 나라를 여행하려 계획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인해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시아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되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설정했던 거죠. 제가 아시아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한국을 추천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한국으로 갔고 가난을 보여주고 싶던 제 의도와 다르게 호화로운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제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여행이었고 에이미가 배울 것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여행이 의미 깊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건 에이미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제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다 해주는 편이죠.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 해주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만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자주 사주는 편이었어요. 에이미는 태어날 때 체중 미달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체중으로 인큐베이터에 몇 주 더 있어야 했죠. 안타까운 모습을 눈으로 보며 무엇이든 해주지 못해 안쓰럽고 미안했던 기억이 에이미를 보면 항상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은 또래 아이들만큼 잘 성장해 건강하고 먹는 욕심도 있어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어릴 때 장면이 각인되어 항상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건 다행히도 제가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이라 수입이 안정적이었고 엄마를 늦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집에 모아놓은 재산도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어쩌면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해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늘 같은 일상으로 아이가 성장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하나 둘짜기 의견을 내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한 예로 최근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자주 있는 일이죠. 에이미가 친구들과 놀이방에 갈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꼭 제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물론 사줄 수 있죠. 저도 친구들에게 종종 밥이나 커피 같은 음료를 사주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매번 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미는 다르죠. 꼭 놀이방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을 만나 노는 일이 있으면 제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줘요. 이유도 다양하죠. 자신을 도와줬거나 친구가 너무 원해서 또는 친구가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와 놀아줘서 등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자기가 돈을 사용하는 걸 정당화해요. 물론 그때마다 마주보고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네가 쓰는 돈이 당연하다고 받는 친구들도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에이미는 저에게 엄마는 내가 쓰는 돈이 아까워였어요. 라고 하더군요. 방법을 바꿔야 했죠.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걸 모르고 매번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에이미가 문제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듣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면 안 쓰겠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카드를 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사용해야 할 것 등 결국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배워야 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했죠. 한동안 머릿속으로 에이미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러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말했죠. 그래, 저거다 하고 말이에요. 에이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것도 크지만 미국 자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 전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죠. 하지만 방송을 보니 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에이미가 정신 차리고 감사함을 배우는 건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불편함을 직접 느끼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서히 해결책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면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만 설정하면요. 좀 전에 TV에서 본 나라는 에이미를 데리고 가기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위생 상태도 에이미가 음식을 먹기에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지 고민하다 친구 제이미가 생각났어요. 제이미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해외여행이 취미일 정도로 많은 나라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이미에게 전화해 고민을 상담했어요. 아시아로 에이미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친구는 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고른다면 당연히 한국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왜냐고 묻고 싶었고 어떤 나라라고 간단히 설명을 원했지만 회의가 있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게 되었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생각하다 이내 멈췄어요. TV에서 본 나라보다 나을 거라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결국 못 사는 아시아 지역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 역시 여행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에이미가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고 부모가 주는 여유를 당연한 게 아닌 감사함으로 바뀌길 바랐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에이미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을 마치고 한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공항에 처음 도착한 후 무언가 잘못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미국에서 출발했던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공항만 으리으리하게 잘 갖춰놓고 공항을 빠져나갔을 때 상실감이 큰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중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택시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한국에 머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비싼 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땐 당연히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 생각했으니 알 수 없었고 서울과 인천이 그렇게 먼 거리인 줄 예상 못했기에 생각보다 비싼 택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을 하기에 사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무거운 짐을 숙소 앞까지 이동해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친절했고 빨랐으며 요금 이외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면서 한국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가난하고 발전이 안 된 도시개발국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 같은 높은 빌딩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 도심은 마치 집안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에이미에게 보여주고 싶던 모습들을 한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들여 여행을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검색하며 어떤 모습들을 살피고 가는 게 좋을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못 사는 나라의 이미지와 정반대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관광을 올 정도로 편리한 관광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서울 내에서도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고, 비싸게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버스나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했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 광화문과 경복궁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알려준 대로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구매해 탑승할 층으로 이동했답니다. 낮 1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말이라 모두들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같았죠. 지하철 안에 모든 역명이 영어로 안내되어 있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아직 지하철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몇 번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광경이 신기해 에이미와 함께 사람들 뒤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알람음이 울리고 빠르게 역사내로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안전문이 열리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탑승한 후에야 줄지어 있던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죠.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선진국이 바로 한국이라니,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했기에 여행 내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교육할 수 있었네요.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모습들을 교육하는데 한국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어요. 버스를 탈 때를 제외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 많지 않더라도 2명이라도 순서를 정해 차례를 지키는 모습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답니다. 특히 한국에 여행 가본 사람 중 여자라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 한국 도심 곳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는데요. 무엇보다 화장실 입구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에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각 문 앞에 줄을 서 있으면 되는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모든 여성이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도 잠시 몇 개의 문이 열리고 줄 서 있는 순서대로 한 명씩 빈칸으로 가는 거 보고 깨닫게 되었죠. 개인마다 볼일을 보는 시간이 달라 문 앞에 줄을 잘못 서면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빈 곳이 생기면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서 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지혜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말이에요. 그래서 전 한국의 발전된 문화보다 국민성을 칭찬하고 싶어요. 배울 점이 참 많았거든요. 에이미가 은근히 모든 걸 누리고 살아서 그런지 양보하거나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덜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한국 여행을 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고 난 후 당연하게 질서를 지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지키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줄에 서느냐의 운이 아닌 공평함과 질서를 배웠다는 점에서 전 이번 여행이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색을 통해 안 사실 중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세계무역센터인데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그곳도 가봤고요. 놀이동산과 편의시설 숙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며칠은 그곳에 묵기도 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다양한 곳이 기억에 남지만 그곳에서 지낸 며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 비가 엄청 왔는데 다행히 그 높은 빌딩에 머무는 시기였거든요. 비를 맞지 않고도 건물 안에서 이동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과도 연결되어 이동이 정말 수월했답니다. 고생하고 힘든 여행을 예상하며 출발했던 한국행은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며 편하게 지낸 여행으로 남았어요. 미국에 돌아와 친구에게 이번 여행 이야기를 전했죠. 에이미에게 미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보여주고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돈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서 그 계획이 물거품 되었지만 오히려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이와 함께 가니까
안전하고 관광하기 좋은 나라를 알려준 거라고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개발. 도상국 같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설마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갔냐고요. TV 안 보냐는 말까지 전해 듣고서야 제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에이미의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알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만 거죠. 돌이켜보니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말이 익숙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맙소사라는 짧은 탄식이 나왔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구석구석 다녀오려고요. 에이미와 함께 여행에도 안전하고 볼거리도 풍부하며 배울 점이 많아서 한국은 여행 가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딸의 사치스러움을 고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 제니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꽤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가난한 아시아 국가의 고난을 보여주려던 초기 의도는 시작부터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했던 모습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더 이상 못 사는 나라를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또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제니퍼 씨가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강남의 으스스한 길거리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위기를 느끼는 외국인의 등을 툭툭 건드리는 음침한 손길. 올게 왔구나 생각하며 외국인은 지갑을 진 채 냅다 뒤돌았습니다. 역시나 자신을 노려보는 무서운 눈길에 얼른 지갑을 꺼내 들어 지폐를 주었는데 눈앞에 한국인은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는 듯이 화가 난 채로 충격적인 소리를 내뱉습니다.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 사는 주부 휘트니 로페즈라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아들은 매일마다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아주 저를 개고생시키는 개구장이의 표본인데요. 학교에서 종종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인 샌더스는 최근에 저에게 수많은 한국말을 전파해주며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노래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었고 이번에 수학여행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제 아들인 샌더스는 휴대폰으로만 보던 한국으로 드디어 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좋다고 아주 까무러치듯이 얘기했으나 제 남편은 한국으로 향하는 수학여행 안내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찢어버려 새절기가 사람이라면 제 남편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수학여행 비용을 200만 원이 넘게 지불하는데 어째서 한국이라는 쓸모없고 가난한 국가로 가야 하냐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옆집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싸우고 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지금 세계의 경제를 얼마나 주름잡고 있는지 왜 모르냐며 왜 이렇게 세상에 뒤처졌냐며 제 남편의 목덜미를 붙잡고 말했는데요. 남편의 말대로 비용이 비싸긴 했지만 한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여행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인 샌더스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맛있는 한식과 함께 TV에서만 보던 K-팝 스타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철퇴에 풀이 죽어 울음을 터뜨렸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아주 기뻐서 미칠 노릇이었는데 남편의 말에 아들은 바로 죽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한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와 훌륭한 인프라에 대해 하루 종일 설득했고 그러느라 입이 아파서 바세린을 입술에 식사 때마다 발라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절대로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선 안 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 한국처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제야 한국으로 피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며 옆 나라인 일본에 간다면 차라리 허락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정체된 보잘것없는 국가라고 얘기했고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의 초고속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으로 가는 것이 100번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폴란드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혐한이나 일삼는 일본으로 보내주지도 않는다 고 얘기했고, 만약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보내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들은 학교에 홀로 남겨진 채 제대로 무엇을 배우지 못하며 교실에서 조용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로 아들을 키우고 싶다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허락해주지 말라고 하자, 제 남편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1,000만 원을 줘도 우리 아들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꾸만 계속되는 저희 설득에 남편은 끝내 모시기는 척 아들을 정보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녀와서 그곳의 모든 것을 겪어보고 그때 가서 다시 말해주겠다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왕 가는 거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매번 있었던 것이었기에 남편이 한국에 간다면 나 역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 없이 단둘이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장장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린 남편의 두 눈은 휘둥그레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공항을 경험하고 고통받았지만 깔끔하고 대규모의 최신식 공항을 맞닥뜨린 적은 정말로 살면서 처음이라고. 우리가 사는 폴란드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정 같은 지구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의심했는데요. 그러다가 급작스레 원래 겉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사실은 맛없는 것이라며 남편은 시무룩해지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둘러보게 된 한국의 서울 속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이차 있었기에 저희 남편은 빌딩을 둘러보면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 절대 이럴 리 없다며, 인천공항은 보여주기식의 선전이 분명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높은 자부심에 대해 그만 인정하라고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끝끝내 샌더슨도 같이 한국에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둘만 온 것이 너무도 후회된다고 나지막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나약해진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고, 조용히 맛보게 된 한국 음식은 정말로 놀라웠는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장인의 기운과 한국의 전통적인 촉감은 저희 입을 엄청나게 자극시켰답니다. 폴란드의 느끼한 치즈나 불에 타오르는 스테이크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저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국의 이러한 음식을 이제야 맛볼 수 있었는지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만약 샌더슨도 왔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생과 치히로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돼지 부부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잠시 뒤에 맞닥뜨린 한국의 공중화장실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표정과 함께 저희는 정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잘한 구석구석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할 줄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선진국으로 소문난 일본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디즈니랜드와 같은 초호화 시스템을 갖춘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보다도 한국 골목길에 있는 하찮은 공중 화장실이 더 깨끗하고 훌륭하다고 하며 더 이상 한국을 깔보다간 내 무덤을 파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수시로 공중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는데 바로 한국의 매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의 음식이 맛없다고 한 적이 없었고, 매우면서도 중독성이 있어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자꾸만 위장이 비워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한식당을 뒤적이며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뱃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한국말을 계속 토해내며 저를 어지럽게 했고, 그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뚝배기의 힘은 대단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남편을 보며 답답한 마음만 계속 치밀었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 남편은 공항에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주의를 정찰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에서는 범죄 조직이 길목마다 들끓어 매번 통행료를 내야만 제대로 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폴란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역시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범죄자 조직들이 많아서 거리마다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 어째서 한국에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관광객의 길을 막아 세우는 악랄한 범죄 조직이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이곳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치안을 가진 선진국 정보를 남편에게 공유하자 어째서 이런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조용히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폴란드에 있는 자신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쳐다보고 주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지나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남편은 정말 놀랍다는 표정을 지어댔고 이런 말까지 건넸습니다. 확실히 저런 모습을 보면 한국 거리에 만연해 있는 치안에 대한 확신이 선명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인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남편은 스스로 머리를 때리며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을 시간이 될 때 진정으로 반성해 놓아야 이 선진국의 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머리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했던 것은 샌더슨에게 같이 오자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남편의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러다 남편이 어떻게 되어버린다면 집안의 생계를 혼자서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에 완강히 저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시 뒤에 한국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깔려있는 한국인들이 가진 미적인 아름다움의 결정체를 볼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남편은 수시로 의심하며 뼛속까지 깊이 자리한 한국인의 예술과 정신이 여실히 느껴진다며 감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등을 툭툭 치는 손길이 있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풍경에 갑갑함을 느끼고 허리를 숙이던 남편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과 함께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꾹 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노크한 한국인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남편의 우려와 달리 그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는 한국의 수작이 분명했기에 남편은 자연스레 쥐고 있던 지갑을 꺼내어 돈을 쥐어주려 하는데 한국인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매우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속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차가운 것 좀 먹고 힘내라고요. 부담스러워 말고 그냥 받아 먹어요. 제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열려있는 입속에 쳐박고 한국식 인사로 연신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한국인이 친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거리 전반에 깔려있는 모종의 여유는 휴전국가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안 된다며 한국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한번 방문해 보자고 했고 머지않아 도착한 전쟁기념관 안에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잔인하게 사망한 한국인의 매우 감동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똑같은 비율로 전시되어 있어 실물을 보는 기분에 저희들은 굉장한 비극을 느꼈고 이루어 표현하지 못하는 참담한 감동을 선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불우한 한국인들이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 기념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풀 수 없는 위로 속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주위를 이동할 수 있었고 급기야 제 남편은 울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나 비극적인 일을 겪은 한국인들이 지금의 따뜻하고 정갈한 문화를 주도하기까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폴란드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대견스러운 한국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포옹하면서 이렇게나 다부지고 키도 큰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자 괜스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대로 한국이 참 안쓰러웠고 은근히 경외로운 느낌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한국의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꼭 시청하여 한국이 가진 비극적인 일을 되새기자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전쟁 기념관 중간에 전시되어 있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는 한국 영화를 중반부까지 대충 보다가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아 간신히 빠져나오기 위해 도무지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집에 가서 꼭 보자고 여러 번 말하던 끝에 저는 남편을 빼올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나오면서 남편은 수학여행으로 아들을 한국에 보낼 수 있다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겠다고 했고 아들을 위해 한국에 잠깐 방문한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모로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달된 국가를 방문하면 자국인 폴란드를 더 이상 자랑스럽거나 좋다고 여길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점을 보고 배우면 그보다 나은 건 없다고 남편을 달래주기에 급급했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이민을 오면 된다고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은 어째서 그 생각을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냐며 저를 타박하며 빠른 시일 내로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한다고 저에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후진국이면서 휴전국가인 한국에 어째서 가야 하냐고 얘기하던 남편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매우 판이한 것을 보며 혀를 끌끌 찼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만약 아들이 지금 한국에 이민 온다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더 이상 해외여행 같은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이 되어버리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그러면 수학여행이 끝나고 이민을 알아보게 된다면 수학여행은 더 이상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이 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폴란드로 돌아왔고 행복한 마음과 함께 한국으로 아들을 수학여행을 보냈고 아들은 종종 한국의 그리운 이미지를 메시지로 보내주었는데 저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언제쯤 다시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꾸며 지금도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오랜 여정 끝에 도착한 서울의 강북구에서 으슥한 골목으로 점점 향하는 한국인을 따라가는 외국인들. 그 끝에 발견한 붉은 액체를 뚝뚝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에 진짜 비상사태가 분명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도와줄 생각 없이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외국인의 눈앞에서 여러 개의 손바닥이 공격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 있는 고등학교의 미술부 코디네이터인 메디앙 스위프트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국제적인 무대에 도전하면서 독특한 스타일을 많이 개발하고 싶었는데 일상적인 예술 활동만으로는 창의력과 시야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절한 대안이 어디 없나 모색하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프로그래머인데 오래전에 한국의 한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영어도 유창하고 매력적이기도 한 태도를 소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매우 풍부한 감각을 지니는 것이 분명했다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협업을 통해 한국인과 친해졌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머지않아 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꽤 즉흥적이고 마음대로인 이유가 아버지가 자신의 성급한 성격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부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신 어머니의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최근에 구글링을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생미술전시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온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저희가 그토록 찾던 다양한 경험을 위한 무대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미술 동아리의 예술적인 재능을 전 세계에 뽐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고 영감을 획득하는데 최적화된 순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선착순이었던 한국의 전시회 등록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몇몇 동료들은 인기 많은 한국의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해 화가 났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참가할 수 있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한국의 전시회에서는 저희 덴마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비행기표는 물론이고 호텔 비용까지 전부 지불해 주었답니다. 저는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 준다고 하니 저희는 한국의 넓은 아량에 한껏 감동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하나둘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뛰어난 문화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젖어 있었고 이번 여행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좁아진 시야를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전시회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한국의 주변을 어떻게 돌아다닐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냥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간 뒤에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동료 중 한 명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았는데 다들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보니 자신도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행이 결정되며 한국의 문화나 영화를 주구장창 바라보다 보니 자기 역시 한국으로 가는 게 너무도 자랑스러워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는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오랫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후진국이 아니냐고 물음을 띄웠었죠. 그 동료는 저번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폴란드에 갔다 왔는데 확실히 별로 좋지 않은 인프라가 분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는데 운이 안 좋았으면 폴란드가 침공을 당했을 거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거기에 대고 저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신신당부하듯이 얘기했고 북한은 공격적인 태세만 갖추고 있을 뿐 사실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나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숨이라도 좀 돌리려고 숙박시설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공항 내에 초호화 호텔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항 내부에 호텔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신기한 사실이었는데 이렇게나 호화스러운 광경을 가진 호텔이었기에 저희는 모두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하면서 가격 역시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어떻게 공항 내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깨끗한 호텔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덴마크에서는 5성급 호텔을 이용한다고 해도 빈대 같은 벌레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호시탐탐 물건을 훔쳐가려는 청소 직원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있는 일이 다반사인데 한국의 호텔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너무나도 안락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저희는 계획했던 서울로 향하기 위해 다음 날이 되어 지하철에 올랐는데요. 제 동료는 처음 보는 무빙워크라는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던 제 동료는 어느 순간에 이르러 심하게 넘어졌는데요. 그 친구는 애초에 뼈가 약해서 골절된 모양이었습니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더군요. 그러는데 하나둘씩 한국인들이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합을 맞췄던 것처럼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몇몇은 제 동료의 상태를 봐주고 있었기에 저희는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인지 잠시 의심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재난 상황에 의해 저희들은 모두 균형 감각까지 잃어버릴 뻔했지만 한국인들은 모두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동료는 머지않아 응급조치와 더불어 편안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우울증을 앓는 채 하염없이 정체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했죠. 넘어졌던 동료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동료였는데 일어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한국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선진국이 분명하다고 말해주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부자의 나라가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묵었던 호텔은 덴마크에서 30만 원을 줘야 간신히 하루 숙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한국 덕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포근한 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며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로 향하기 위해 탄 지하철에서 굉장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공항과 지하철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였으면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도 도착하지 못했을 정도의 거리인데도 이렇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하철 덕에 저희는 신속하게 서울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하철 속 정수기 시설은 너무나도 고마운 느낌이었고 이런 인프라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의 넓은 아량심에 저희는 한 차례 감동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저희를 마중 나온 미술관 관계자인 기철 씨가 있었고 미술관까지 가는 동안 저희에게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제 동료들은 주변에 있는 한국을 보며
이 정도까지 선진국인지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고, 이처럼 뛰어난 수준의 빌딩들이 자꾸만 교체되고 있으니 눈이 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미술관이 있다고 저희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했고, 그러한 배려 깊은 소리에 저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죠. 중국이었으면 저희가 향하는 장소가 범죄 조직의 소굴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미술관 앞에서 저희는 뜻밖의 장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이 붉은 혈액을 뚝뚝 흘리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했고, 경찰을 부르려는 동료를 저지하는 기철 씨의 교활한 웃음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치안이 훌륭한 나라가 분명했다는 생각이 잠시 동안 깡그리 지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기철 씨에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뚝뚝 붉은 피를 흘리게 할 거냐고 물었답니다. 기철 씨는 손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저희를 공격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도망치려고 하자 기철 씨는 자꾸만 알아들을 수 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가 대단한 오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술관 앞에 있던 그 사람은 실제 사람인데도 조형물처럼 그러고 있던 거였고, 바닥에 떨어진 혈액은 모두 인공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 자체가 미술의 하나인 것이었죠. 저희는 기철 씨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고, 기철 씨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하필 오늘인지 몰랐다며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역시나 한국은 치안도 완벽하고 이런 식의 예술 감각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에 잠시 도취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너무 놀라서 자신이 가진 미술품을 모조리 떨어뜨린 동료는 깨져버린 미술품을 내려다보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러게 잘 붙잡고 있지 그랬느냐 고 나무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철 씨는 곧이어 작품을 훑어보더니 액자만 파손된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미술관에 들어가 거기에 꼭 맞는 액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제 동료는 감사 인사도 하지 못하는 채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제공해주고 나면 갑자기 요금을 청구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뜯어가는 문화가 여행하는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는 수많은 해외여행을 통해 이런 것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요금도 청구하지 않는 한국인 기철 씨의 모습을 보고 제 동료는 감동의 눈물을 끝내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제 동료는 이런 국가는 난생 처음이라며 저희에게 정말로 이곳에 오자고 말해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동료가 오히려 한심해 보였고 한국의 미술관에서는 저희에게 호텔 비용도 대주고 비행기표도 예매해 주었는데 어째서 보잘것없는 액자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철 씨는 그 일화에 대해 이해하자 깔깔 웃으면서 자신도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다고,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저희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좋은 나라라는 생각과 함께 미술관 안에 들어왔고 이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작품들이 제각기 뛰어난 개성적인 예술 감각을 과시하고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소화 시스템이 10m 간격으로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미술관에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소화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불이라도 난다면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기 십상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저희로서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료들은 처음 보는 예술 감각을 코앞에서 바라보고자 가까이 가는데 기철 씨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며 이쯤 거리를 두라고 했기에 저희는 한숨을 쉬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괜히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 저희의 작품들을 이곳에 걸어놓기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기철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들은 너희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전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감동을 받고 미술관에 작품을 걸었습니다.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저희 작품을 유해 깊게 지켜보며 아무런 경멸심도 품지 않았기에 저희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배려심이 깊고 부자의 나라인 줄 몰랐다며
기철 씨에게 이런 식으로 미술관을 운영한다면 적자가 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철 씨는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고 말해주었으며 거의 모든 미술관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한국은 놀라운 국가라는 생각이 저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고 지하철에서부터 모였던 편의점과 병원부터가 믿을 수 없는 인프라를 한국은 넌지시 자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항과 지하철이 붙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 출근이나 이동을 포기할 정도인데 한국은 도심 곳곳마다 지하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에 특출난 인프라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술관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짐 좀 제발 가져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소중히 관리하지 않았기에 대단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또한 눈에 띄는 경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뛰어난 미술품을 훔쳐가려는 도둑이 한 명도 보이지 않으니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 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미술관에서 지원해준 호텔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일정한 코드를 스캔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인건비까지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직원과 상의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보면서 저희는 한국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호텔의 내부는 그 어떤 호텔보다도 호화스러웠고 이런 것을 외지인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서 한 차례 숙박을 했고 밤중에 나와보니 가로등이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으며 사람들로 모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덴마크에서는 오후 8시만 되어도 조명이 모두 꺼져서 범죄 조직이 들끓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다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치안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동료들은 모두 신이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사숙녀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덴마크 국민인 저희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여유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경관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지하철 속에서 저희에게 응급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군대라는 곳에 다녀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료 부문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응급처치까지 다들 잘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국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기적과도 같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덴마크라는 나라가 조국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없는 게 없는 지하철을 떠올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다시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헬스장을 비롯해서 식당과 옷, 가게 등 수많은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었기에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나게 발달된 곳에서라면 저희는 하루 종일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루빨리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덴마크를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